네,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즉 전표 입력에 관한 내용들을 유형별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을 할 건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97페이지는 일반 전표 입력 문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시는 그런 문제로 하시고,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일반 전표 입력부터 갈 거고요. 자, 교재는 30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3회부터 볼게요. 주식회사 하늘테크고요. 회사 코드는 633번.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부터 12월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일단 보실게요. 2번 문제 보시면 2월 15일 분계가 나와 있죠. 자, 2014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55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을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못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대손 충당금과 이제 매출 채권을 상계 처리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돼서 다시 갚은 거죠. 그 거래처가. 그런 경우에는 상계 처리한 대손 충당금을 다시 환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차변에 이게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오고, 자, 금액은 5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은 우리가 상계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을 다시 환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109번 코드 이 참고를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월 24일 날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 원에 100주에 매입하였고, 자,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라고 되었고 모두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단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즉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구입할 때는 해당하는 자산 구입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하는 단 하나의 예외였죠. 즉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2월 24일 날 일단 차변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취득가액을 곱해주면 되죠. 취득가액해서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냐면 이 금액뿐만 아니고 이 매입 수수료, 매입가액의 1%를 지급을 했죠. 그러면 2만 원에 100주에서 2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1% 해서, 자, 우리가 총 현금 나간 게 얼마냐면 202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자, 202만 원 해서 수수료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차변에 남는 2만 원은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 처리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수료 비용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 900번대 수수료 비용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00번대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과 수익이 나와 있는 그런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나머지 차변에 2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여기서 원천 징수된 건 자산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월 2일 날 우리가 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는데, 자, 얼마가 증가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이 원금 자체는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자 수익이 붙어요. 그래서 전체 이자 수익으로 하면 400만 원인데 이 400만 원 우리가 고스란히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원천징수 금액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천징수 61만 6천 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 해서 원금이랑 같이 얼마 받았어요? 5,338만 4천 원 받은 거예요. 우리 통장에 찍힌 금액은 요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좌예금이 자 53384,00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자 순수한 이자 수익 원천징수 되기 전에 4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우리 정기예금이라는 우리 적금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 보시면 정기적으로 예금한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예금이라는 자산 자체는 없어지게 되고 이 금액은 정기예금, 이 원금 있죠. 이 원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은 얼마가 없어진다? 원금. 자, 5천만 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액 요거는 뭐예요? 자연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계정 과목을 쓰냐면 우리가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가 된 금액, 그 금액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시는 게 6번 문제예요. 6번 보시면 4월 15일 날 한국건설에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사대금 1억 원 중에서 자 60%는 5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자, 요거는 우리가 자 건물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건물 대신 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4월 15일 날 차변에 건물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되게 된 거고, 이 금액은 얼마예요? 1억 원짜리라고 했어요. 자, 1억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자산 간평 등록은 여러분들 자 그냥 취소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채점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대변으로 갔을 때 자 우리가 약속어음으로 결제했다라고 해서 지급어음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급어음은 자, 우리 매입 채무 중에 하나로서 주된 상거래에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증축을 해서 구입한 것은 주된 상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점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우리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한국건설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이 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는 코드가 이렇게 같이 복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래처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 또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여러분들 주요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64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창조회사라는 회사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닫아주시고 회사에서 자 메인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 중간쯤에 회사라는 아이콘 있죠. 여기서 창조회사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회사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 자, 요 상태에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3번 보시면 8월 9일 붕괴가 되어 있죠. 주식회사 거래처 송강으로부터 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받을어음 1,000만 원. 자, 이거를 거래은행인 KH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할인했다라는 건 뭐다? 이 어음을 바꿔주세요.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입금되었대요. 그리고 이 괄호한이 중요하죠.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우리가 어음의 할인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매각 거래, 두 번째 차입 거래.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이 어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봐서 즉 매출채권을 처분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날짜가 8월 9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프로그램 상에 일반 전표 입력 이 타이틀 위에 그 빨간색으로 마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해제하시는 방법은 지금 그 메인 화면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가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마감 취소라고 F11번이라고 이 버튼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 마감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요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마감 표시가 지금 사라진 거 보이시죠? 요거를 반드시 해제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9일이고요. 자, 일단 우리 요거는 어음의 할인이기 때문에 이 우리 받을어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우리 회사의 받을어음이라는 채권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받을어음은 누가 발행을 했냐라고 봤을 때 이 거래처 주식회사 송강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송강이고요. 자, 요 금액 자체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차변에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게 되는데, 자, 요 1,000만 원 전액 다 우리가 입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인료 3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우리가 입금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35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1,000만 원 마이너스 35만 원 해서 965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5만 원, 즉 우리 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한다? 요게 매각 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수료가 처리가 되고요. 요게 만약에 차입 거래다라고 했을 때는 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고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음에 할인하실 때 배우신 적 있으시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8월 22일이고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국 상사의 외상매입금 6,400만 원 중에서 50%는 당좌 수표고요. 나머지는 상환을 면제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갚을 게 있었는데 60% 반이죠. 반은 우리가 면제를 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8월 22일 날 일단 우리의 자, 차변에 부채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게 되고, 요거는 채무기 때문에 주식회사 중국 상사라고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고, 자, 전체 금액은 6,400만 원이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중에서 반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고요. 자, 즉 우리가 당좌 예금을 이제 대변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자, 금액은 반이니까 3,2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이죠. 자,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3,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65회라고 해서 동산택이라는 회사가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에서 회사 변경으로 자, 동산택으로 들어가서 자, 일반 전표 입력 실행을 시켜주시고 1월부터 12월 자, 문제를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2번을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자, 9월 10일이고요. 자,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8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다라고 했고요. 확정기여형은 회사에 의무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고, 지금 요 문제와 같은 경우에 지금 확정급여형은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회사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금에 가입하고 1,000만 원을 이체한 거는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월 10일 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요 자산으로 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뭘로 이체를 했냐면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줄어들게 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확정기여형이었다면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로 온다라는 거 꼭 비교하셔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날 캠브리지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외환 차익 또는 차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우리가 입금됐다라고 했죠. 입금이 얼마 됐어요? 지금 외상 매출금이 5,000달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9월 30일 날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환율 중에서 9월 30일 환율, 즉 달러당 1,050원 요거에다가 이제 5,000달러를 곱하면 우리가 입금된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9월 30일 날 차변에 우리 보통 예금에 자, 계산을 하면 입금된 금액이 525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요? 자,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죠. 자,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입금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이 애초에 얼마에 잡혀 있었느냐, 그 금액이 그대로 없어지게 되겠죠. 자, 5,000달러 곱하기 우리가 선적 일자로 매출을 잡았었으니까 9월 10일 날 환율, 즉 달러당 1,100원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인식이 이미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5,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서 외상 매출금, 자, 어디에 대한 거? 주식회사, 자, 캠브리지죠. 캠브리지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자,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550만 원으로 있었다가 없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액 25만 원이 지금 차변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은 비용 자리이기 때문에 자, 외환 차손이죠. 손으로 자동적으로 25만 원이 차변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차손이냐 차익이냐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어느 자리가 비느냐에 따라서 차변에 잔액이 모자라면 외환 차손, 그 다음에 대변에 잔액이 모자라면 외환 차익으로 마지막에 판단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이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3일 날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장부가액은 123450000. 자, 그 다음에 처분가액은 1억 2,500만 원. 자, 처분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에 잔액이 17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처분 수수료 없다고 했죠. 자, 요게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이 왜 나왔냐면 아마도 지금 요게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난 경우에 만약에 이미 이익 계정이 있다면 그 이익을 상계 처리한 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을 손실 처리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이죠. 10월 23일 분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23일이고요. 일단은 자, 우리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얼마가 없어져요? 우리가 당초에 자, 1억 2,300
45만 원으로 당초에 계산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금액이 그대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요거를 우리가 돈을 얼마 받았냐면, 자, 보통 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자,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차익이 대변에 생겼어요. 아,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 달리 손실이 난 것이 아니고 이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이전에 이익이 얼마 있던지 상관이 없이 자, 바로 다 요 전액 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에 단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이 요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요 손실 계정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만 이익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오겠고요. 자, 차액은 155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 베인 펌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변경해서 베인 펌프로 들어가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1월부터 12월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자, 문제를, 자,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보험료, 즉 4대 보험을 갖고 있다가 이제 다음 달에 납부하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회사 부담분 35만 원이고요. 요거는 생산부 직원 거고,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 거는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총 55만 원이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부담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업원 부담분 55만 원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와 종업원 부담분이 각각 나와 있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종업원 부담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 징수했을 때, 자, 원천 징수했을 때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는 9월 4일이고요. 일단 우리 회사 부담분은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자,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일단 판매관리비는 지금 얼마예요? 자, 판매관리비, 즉 영업부 직원 거는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조원가, 즉 공장 직원 거는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금이 차변에 없어지게 되겠죠. 부채 감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우리가 원천 징수했던 금액, 즉 종업원 부담분 55만 원이 차변에 없어지게 되겠고, 요거를 뭘로 납부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11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사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현물 기부하였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생산했어요. 왜 생산했어요? 판매하려고 생산을 했는데 그거를 판매하지 않고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게 있죠. 자, 타계정 대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입력을 해보면 9월 12일 날 일단은 우리가 자, 대변에 우리 회사에 어쨌든 제품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 팔려고 갖고 있던 우리 회사의 제품이 대변에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적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팔린 게 아니고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없어졌을 때는 적유 8번 타계정 대체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체크 안 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500만 원이고요. 차변에 우리 기부금이라는 영어과 관계없는 비용 이렇게 5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당사는
자, 제조 공장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10월분 퇴직연금을 8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입금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었다면 지금은 나온 거는 뭐예요? 확정기여형이잖아요. 자, 기여형은 어떤 개정 과목 쓴다고 했어요? 자, 요거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10월 10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나오는데 어떤 비용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 제조공장 직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번대 퇴직급여를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요거 금액 85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셔서 자, 주식회사 미래전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미래전자. 자, 미래전자 보기 전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자, 미래테크노부터 볼까요? 자, 미래테크노부터 볼게요. 67회고요. 자, 67회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였냐면 5번이랑 6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8월 29일 날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자,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죠. 자, 일단 회사는 미래테크노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날짜 1월부터 12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번 문제 보면 8월 29일 날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돈을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 대변에 자, 차변부터 할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죠. 원천징수 되기 전에 총 금액이 2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럼 원천징수 우리가 한 거 그거는 뭐로 하고 처리해요? 자,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처리를 하죠. 즉 우리가 지급하는 입장에서 자,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원천징수 세액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금 원천징수 금액 자 55만 원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자, 보통 예금 해서 나머지 금액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코코 상사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회수하여 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일단은 대손이 확정돼서 이미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는데 자, 그거를 다시 회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 다시 환입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8월 31일 날 일단은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에 금액이 입금이 된 거고 자, 40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했던 대손 충당금이었는데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환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코드 번호 쓴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109번 코드를 쓴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미래전자라는 회사가 나오죠. 회사 변경으로 미래전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게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를 같이 보면은 7월 29일 날 제품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국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서 2% 할인해줬대요. 자, 요거는 우리 매출에 대해서 할인해준 매출 할인이 되겠죠. 그리고 잔액만 받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자, 날짜는 7월 29일이고요. 자, 우리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오고, 요거는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한국전자라는 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고, 금액은 전체 금액 1250만 원이고요. 자, 요거를 전체 다 받은 게 아니고 할인을 해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출 할인인데, 자,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매출에서 할인해줬다라고 하면 제품을 매출해서 거기에 대한 할인이 있죠. 그러면 코드 번호 406번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요 코드도 만약에 틀리게 되면 감점이니까 반드시 제품인지 상품인지 요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할인한 금액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만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월 20일 전년도에 주식회사 금산이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6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대요.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자, 정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자, 이게 우리 전기 오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됐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수정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손익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20일 날 자, 8월 20일 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오류를 수정해서 자, 손실이 난 경우죠. 왜냐면 문제 보시면 우리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라는 요 채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주식회사 금산이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차변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있죠. 수정 손실 요거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300번대가 있고 900번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900번대, 즉 영업과 관계없는 요 손실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9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거래처 대박 물류에 대한 외상 매출금 현재 잔액 전액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요거를 너네 이거 그냥 갚는 거 대신에 우리가 그냥 빌려준 걸로 할게. 즉 요거 우리 빌려준 걸로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요거는 메인 화면을 가셔서 합계 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요 지금 날짜 기준 있죠. 자, 9월 8일 날짜 기준으로 시산표를 조회한 후에 자산 중에서도 외상 매출금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 일정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시산표가 아닌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원장이고요. 자, 기간은 자, 1월 1일부터 현재 날짜인 9월 8일까지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F2번을 누르셔서 자, 주식회사 대박물류죠. 대박물류
자, 1009번이죠. 1009번부터 1009번까지로 조회를 하면 대박 물류에 대한 데이터만 조회가 되죠. 지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1억 1,5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9월 8일 날에 대변에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없어집니다. 대박 물류에 대한 것이고요. 자, 요 금액이 방금 조회했던 1억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변에 별도의 대여금이라는 채권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요. 자, 거래처는 마찬가지로 대박 물류. 그래서 금액도 똑같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기출 문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에 대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